700조쯤 국채가 나왔는데 여기서 퀴즈 40% 근거 없는 거예요. 40% 근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두 번째 퀴즈 막 찍는 퀴즈. 아까는 우리나라 GDP만 알면은 다 맞힐 수 있는 논리적 퀴즈였고 요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국채 자산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한국은행은. 요거를 찍어보세요. 한국은행은 현재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요거를 맞춰보세요. 700조 중에 국채 발행 700조의 국채가 있는데 나라 안팎에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는 몇 조냐? 찍어 골라 내가 직접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한국은행이 이거를 꽁꽁 숨겨둘 리가 없겠죠. 한국은행이 이거를 꽁꽁 숨겨둘 리가 없겠죠. 투명하게 딱 공시를 합니다. 살려님 빙고. 살려님이 정답이에요. 10몇 조, 17조, 16조 정도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한국은행 재무제표에 놀랐죠? 에게, 엥, 잉, 헐 다 그러실 겁니다. 어디 갔지? 아, 못 찾겠네. 그냥 국채, 우리나라 국채. 그럼 나머지 국채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국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통이 작은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나쁜 거죠. 민간에 대부분의 국채가 유통이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간의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해외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국내의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간단히 말해서 17조는 이제 있으나 마나한 숫자죠. 17조는 700조와 비교하니까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대부분의 국채는 민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민간 누구한테 있겠어요?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빈자예요? 부자예요, 빈자예요? 네. 다 부자들이 그 국채를 갖고 있잖아. 그렇죠. 국민연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국민연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각종 기금, 은행 이런 데서 갖고 있어서 개인이 그 국채를 국고채를 만지는 티오는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 국고채를 만지는 티오는 굉장히 작아요. 큰 손들이 먼저 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부자한테 돈 빌려서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 원리는. 이 국채가 왜 중요하냐. 낮은 이자로 한국인, 부자 한국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가난한 한국인들을 위한 돈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자 한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가난한 한국인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국채가 하는 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복지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 여러 가지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적자 국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빼고 계속 얘기합시다. 만약에 국채가 더블이 되면 미래 세대한테 빚이 많아지는 겁니까? 미래 세대의 채권이 많아지는 겁니까? 자, 물어봐요. 지금 국채가 800조인데 이게 1600조가 되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 세대의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지. 예. 그쵸. 부자 한국이 똑같은 거라고요. 미래 세대 사람들이 이자 수입이 높아지는 거고 돈 벌 일이 더 많은 거고 또 어떤 미래 세대 사람들은 그거를 돈을 더 땡기는 거고 미래의 서민들이 미래의 부자한테 돈을 더 땡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엉뚱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경제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얘기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재난지원금이 5월 달에 지급한다는 얘기도 시큰둥하고, 민주당이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말에도 시큰둥하고, 표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러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준다. 경기도에서도 10만 원씩 다 준다. 표정이 이래.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표정이 씁쓸해.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빠글빠글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쁘지는 않은데 5월 13일에 지급하도록 추경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런 뉴스. TV를 보는 국민 한 사람의 표정이에요. 5월 13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추경 국회 통과 뭐.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존재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지금 급전이 정말 필요하거든.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돈이 500만 원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 내일 오후 4시까지 돈을 막아야 되거든. 내일 오후 4시까지. 내일 오후 4시까지 500이 필요한데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는 70만 원밖에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이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럴 때가 있습니다. TV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TV 보고 있는. 표정이 이렇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뉴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즉시 당일 500만 원. 뉴스 딱 끝나고 광고가 떴어요. 이런 표정으로 뉴스를 봤는데 힘없이. 신청 즉시 신용 변동 없이 당일 지급 500만 원.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신청 즉시 당일 500만 원 대출. 눈이 커지고 진짜로 합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500만 원을 무슨 수가 있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저하고 수십 년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들 소용없고요. 사채업자 러시안 캐시를 더 사랑스럽게 느낄 때가 실제로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고리 30% 40%든 내일 오후 4시까지 돈이 필요할 때 나한테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고리 대금업자가 뽀뽀해 줄 만큼 이뻤을 때가 진짜로 존재했어요, 저는. 나하고 수십 년 우정을 자랑하는 그 친구들보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나한테 고리대 떼가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정서적 순간을 분명히 저는 살면서 겪은 적이 있어요. 즉, 빌려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 겁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고리대다 어쩌다 욕을 해도 빌려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예.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랑 연관시키면 부자 한국인들한테서 가난한 한국인들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부자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국채란. 아닙니까? 고속도로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잘 보세요. 꼭 필요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고속도로 만들 돈을 국채를 발행했어요. 예.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가요? 5조의 5조라고 합시다. 5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에서 돈을 조달해서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 고속도로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까? 모두에게 이득이 되죠. 국민 모두에게. 근데 그런 일을 부자들은 돈을 국가에 빌려줘서 부자 한국인들은 국가에 돈을 빌려줘서 나라 경제에도 보탬을 주고 자기 이자 수익도 얻고 그리고 나라 경제가 좋아지니 동일한 조세 부담률 하에서 국가가 세수가 늘어서 그 부자 한국인들한테 이자를 줄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국채가 왜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자금을 융통해 본 사람은 이 말을 다 이해하는 거죠. 미래 세대에 무슨 부담이 많아져요? 절대 세액은 많아지지만 기본적으로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GDP가 성장하도록 국가가 돈을 잘 쓰면 국가가 일단 먼저 돈을 땡기는 거죠. 부자 한국인들한테서. 맞죠? 그러니까 국채라는 것은 정부 부채라는 것은 부채의 공동구매예요. 공구해 보셨잖아요. 공구하면 효율이 되게 높죠. 뭐든지 공동구매를 하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국가를 통해서 돈을 땡기는 겁니다. 국채라는 거는. 정부 부채라는 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돈을 땡기면 이자도 무지하게 세고 개박살 나는데 국가를 통해서 부자 한국인 그룹으로부터 돈을 땡기면 어마어마하게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복지의 공동구매가 필요하듯이 부채도 공동구매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를 경유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땡겼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야. 게다가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원금 갚으면서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 원금을 갚아도. 그렇잖아요. 1억을 빌렸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매년 33%가 됐다고 생각해봐. 원금 갚으면서 기분이 째지는 거지.
3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1년마다 물가 상승률이 30%야.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갚는 거랑 같아요. 예? 그죠? 1억을 그냥 공짜로 쓰는 거랑 같아. 그래서 국채란 무엇인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나라가 빚을 짓지 않으면 개인이 빚을 진다는 말이 안고 있는 뜻은 바로 그건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통해 빚을 짓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남는 장사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통해서 빚을 짓는 게 개인적으로 따로 빚을 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남는 장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국가 부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먼 데트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부채를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 부채란 부채의 공동 구매입니다. 국가를 통한.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서, 시중에 돈이, 다시 중앙은행, 한국은행 얘기로 돌아옵시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거품이 생겼어. 자, 한국은행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좀 줄여야겠어. 갖고 있는 국채를 팔면 되는 거예요. 국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국채를 팔면 돼요. 그럼 돈이 한국은행으로 수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갖고 있는 17조밖에 없지만 지금 만약에 한 100조쯤 갖고 있었다. 그거를 민간에 팔면 민간의 돈이 한국은행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돈 총량이 줄어들잖아. 그럼 경기 안정이 되죠. 그럼 거꾸로 시중에 돈이 말랐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오죠. 시중에 돈이 말랐어. 시중에 돈이 말랐어요. 돈이 많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국채 삽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국채 삽니다. 너무 쉽잖아요. 민간에 700조 가까운 국채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국채 삽니다. 너무 쉽죠. 국채를 사면 대가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황일 때는 억제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고, 불황일 때는 국채를 사면 되는 거죠. 한국은행장 하실 수 있겠죠? 응? 한국은행장 하실 수 있겠죠? 하여간 시중에 돈을 말리느냐, 축축하게 하느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이게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시중에 돈 양을 쥐락펴락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한 졸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공부하기가 힘들 뿐이지, 기본 원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온갖 방법이 있거든요. 온갖 금융상품이 있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가 어려운 건데, 원리만 이해하면 시중에 돈을 많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이 나가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고,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시중에 돈이 적어지는 거야. 그걸로 경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화 정책입니다. 너무 쉽죠, 원리만 알면. 네. 그러니까 국채로 담보 걸고 돈 빌릴 수 있나요, 은행에서? 당연하죠.
그게 그러니까 국채가 그런 걸로는 짱이죠. 자, 그래서 국채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국채의 양 민간에서 자, 근데 문제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게 민간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지금 정부가 10조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민간에 판매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문제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신규 국채 10조를 딱 발행해서 민간에 팔아. 장난해 라고 말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말해야죠. 지금 장난해 이래야죠. 여러분 확 통화량이 줄죠. 통화량이 같죠. 민간으로부터 돈을 쭉 빨아들여서 그 돈을 다시 쓰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똑같은 돈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10조가 풀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기가 더 위축되죠. 10조가 다, 10조 쓰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민간으로부터 10조를 쭉 빨아들여서 국채 발행해서 10조를 쭉 빨아들이는 동안에 경제 쇼크가 있고 그 10조를 다 쓸 때까지 민간의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통화량이 같아도 시간적으로 보면 피해가 있죠. 자, 그러면 신규 국채는 누가 사야겠어요? 신규 국채는 누가 사야겠어요? 이 문제를 막으려면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17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자산 칸에 17조가 국채 17조가 얼마로 늘면 된다? 27조가 되면 된다. 그게 10조 적자 국채 발행의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의 변화라는 거예요. 100조를 발행하면 117조가 되고 200조를 발행하면 217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한국은행의 전체 지금 자산 규모는 얼마일까요?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은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 한국은행의 자산, 한국은행은 얼마만큼 부자인가? 그거를 한번 찍어서 맞춰보세요.